이 프리마 호텔이 뭐 공매 넘어가네 뭐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청담동 도산대로변 한복판에 있는 1400평짜리 대지도 공매에 넘어가네 많이 하는데 다른 사업장들이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입지만 보면 프리마 호텔 여기가 더 좋죠. 두 번째 소식으로 서초 헌인마을 본 PF 전환 새해 1월 착공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서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서초 헌인마을은 르엘 업하우스 헌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서초구 내곡동에 좀 대규모로 고급주택 단지 분양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본 PF 전환을 성공을 하고 1월에 착공 예정이다라는 소식이고요. 요게 또 이 시장에서 조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소식인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뉴스에는 이 태영건설 또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 태영건설 이야기로 좀 도배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태영건설 이슈가 있기 전에도 이 본 PF가 안 된다고 제가 주간박태영에서 여러 번을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 업계 관계자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 태영건설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본 PF 시장이 초토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단적인 예시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 그 유엔사 부지가 이 작년 5월 기사인데 요때 이제 용산 유엔사 부지 만기 4년 본 PF 전환한다 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오고 한 6월경에 본 PF가 전환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용산 유엔사 부지도 이런 하이엔드 주택이랑 하이엔드 그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근데 여기가 되고 나서 사실상 여기 강남권에 지금 뭐 분양을 한다 이러고 있는 하이엔드 부동산 분양 단지 중에 본 PF가 제대로 된 곳이 한 개도 없어요. 단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나름대로 청약도 되고 있고 계약도 되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만큼 본 PF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이 본 PF라는 거의 의미가 이 사업이 이제 확실하게 출발을 했다, 이제 배가 떴다, 뭔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본 PF가 되기 전까지는 물론 이 땅을 그 사업 주체가 마련을 했다고 해도 뭐 공사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비용이 없어서 건물을 완공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단지들이 많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 서초 헌인마을은 이 본 PF 전환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작년 6월에 용산 유엔사 부지가 되고 나서 거의 반년 만에 이런 강남권의 하이엔드 부동산 분양 단지에서 거의 반년 만에 본 PF 전환을 성공했다는 소식인 겁니다. 근데 또 디테일하게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보면 7천억 규모 대출 약정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4년 1월에 1,500억을 추가 조달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서초 헌인마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총 8,5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7천억을 먼저 빌리고 1,500억을 나중에 빌리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듣고 아니 뭐 7천억 빌리고 나중에 1,500억 빌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요런 케이스를 저는 아예 처음 봤어요. 요런 8,500억이 필요한데 7천억을 먼저 빌리고 나중에 1,500억을 빌린다 요런 거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보통의 케이스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 원래도 어려웠는데 이런 태영 이슈 때문에 더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끙끙대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딜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그리고 이 헌인마을 프로젝트에서 본 PF 전환이 된 게 신기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헌인마을 프로젝트의 시공사가 이 롯데건설이랑 신원종합개발이라는 회사인데 이 롯데건설은 이제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대기업 시공사 중에 하나죠. 근데 최근에 그런 태영건설 이슈가 화제가 되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 시공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회사예요. 첫 번째가 롯데건설, 두 번째가 현대건설. 요 정도가 대기업 시공사 중에 우발 채무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태영건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우발 채무가 많다는 거죠. 이 시행사가 잘못됐을 때,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이 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채무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 대기업 시공사 중에 롯데건설이 거의 가장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있는 사업장에서 본 PF 전환이 8,500억 중에 7천억이 됐다는 게 좀 놀라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인마을이 어떤 상황이길래 다른 곳들 중에 뭐 청약이나 계약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도 본 PF가 안 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헌인마을은
왜 됐을까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 헌인마을 프로젝트 자체가 그러니까 리엘 어퍼하우스 헌인이라고 하는 고급주택 단지 자체가 지금 강남권에 분양하고 있는 다른 단지들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다른 단지들은 보통 뭐 1000평 언저리 또는 뭐 1500평, 더 팰리스 일산 같은 경우에는 2735평 정도 되는 요런 부지에 들어오는 30세대 미만짜리 하이엔드 주택인 경우가 많죠. 이 더 팰리스 일산 빼고는 더 팰리스 일산만 73세대고 요런 경우가 많은데 이 헌인마을은 4만 평 정도 부지에 고급 공동주택 222가구를 분양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물론 플러스로 단독주택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대지가 굉장히 큰 그 단지예요. 한남 더힐보다 거의 7,000평 가까이 넓은 대지에 들어오는 단지형 고급주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이 지금 강남권에 있는 다른 하이엔드 주택 단지들 대비했을 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강남권에 이런 하이엔드 주택들이 뭐 200억, 300억 할 때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이유 중에 그 우리나라 또는 뭐 서울에 그런 200억, 300억이라는 돈을 지불할 뭐 수요가 없다 이런 차원의 이제 시선보다 20층 미만의 그런 이제 고급 빌라형 하이엔드 주택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200억, 300억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뭐 한남 더힐이나 나인호 한남 같이 그런 단지가 넓은 그런 대지 면적이 넓은 단지형 고급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나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초고층 타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하이엔드 가격을 받고 시장을 형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을 해요. 조금 납득을 해. 해외 선진국 사례 같은 데 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희소하니까 대지가 엄청 넓거나 엄청 높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20층 언더의 이런 하이엔드 주택 단지 고급 빌라형 이런 것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포인트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남 더힐보다 더 넓은 대지 면적에 들어오는 그런 공동주택 단지다 보니까 근데 물론 위치가 이제 한남 더힐이나 나인호 한남처럼 이렇게 중심부에 가깝진 않고 약간 강남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곡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 자체가 약간 최근에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그런 단지들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좀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희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억, 300억 뭐 이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면적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런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단층 기준 74평 뭐 이런 정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면서 가장 넓게 만들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발코니 확장하고 테라스 서비스 면적 주고 이러면은 내부 면적은 한 뭐 85평에서 뭐 90평 테라스까지 하면은 100평 넘게 실 면적으로 쓴다 이러면서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많은데 요 정도 면적으로 비슷하게 뽑았을 때 200억 300억이라는 얘기고 근데 여기 헌인마을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면적으로 뽑은 것들이 이제 100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좀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대규모 단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으로 봐도 이런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사업성을 검토를 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격 자체가 현 시점의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부르는 그런 뭐 나인호 한남이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런 가격들보다 이미 낮으니까 몇 년 후에 입주하는 그런 단지인데 이미 낮으니까 물론 입지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좀 사업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읽혔을 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본 PF 전환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논리가 그거예요. 이 프리마 호텔이 뭐 공매 넘어가네 뭐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청담동에 있는 이런 청담동 도산대로변 한복판에 있는 1400평짜리 대지도 공매에 넘어가네 많이 하는데 다른 사업장들이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헌인마을처럼. 근데 물론 입지만 보면 프리마 호텔 여기가 더 좋죠. 근데 그 외의 요소들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냐 마냐 이런 거를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저한테도 사실 소비자분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PF 면에서 볼 때 어디가 안정적인 것 같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입지나 이런 눈에 보이는 상품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분양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주체가 좀 현금 보유량이 많아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외적인 요소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뭐 대규모 사업이고 대기업들 뭐 롯데건설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뭔가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냥 우리가 대출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 100만 원 빌려줘.
근데 이 사람이 내가 30만 원이나 50만 원이 있는 사람인 거랑 아니면은 만 원밖에 없어, 나한테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 해서 100만 원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지금 지갑에 만 원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랑 한 30만 원 50만 원 있어, 그래서 여차하면 내가 이거 넣을게 이거 줄게, 이런 사람이랑 느낌이 다를 수가 있겠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청담동 프리마 호텔도 안 되니까 다 안 되겠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PF랑 이 분양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랑은 아무튼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헌인마을 케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본 PF가 안 된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태형건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또 프리마 호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불안감만 많이 심어지고 있고, 근데 물론 시장이 어려운 것도 맞고 PF 업계가 초토화된 것도 맞는데 이런 논리를 가져와서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헌인마을 프로젝트가 본 PF 전환이 됐다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주간박태한 소식으로 이렇게 가져온 건데, 아무튼 지금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이 이런 태형건설 이슈나 뭐 PF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PF 시장이 어려운 뭐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런 200억 300억이 넘는 이런 초고가의 상품의 수요층이 당연히 한정적일 텐데 공급되는 단지의 숫자는 좀 많은 편이니까 이게 소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시선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본 PF 전환이 안 되는 거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태형건설 이슈까지 더해진 상황이라서 올해 1분기까지는 좀 어려움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24년 신년이 시작되자마자 이 헌인마을 프로젝트에서 또 긍정적인 좀 희소식이 들려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또 이 헌인마을 얘기가 나온 김에 깨알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한남동에 갔다가 그저께 찍어온 사진입니다. 한남동에, 여기가 지금 한남더일입니다. 한남더일. 이 르엘 러프하우스 헌인의 홍보관이 여기에 지금 짓고 있어요. 아까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이제 계약서를 발행을 하면서 더 분양에 박차를 가해야 될 그런 이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홍보관이 이렇게 깨알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요 뒤가 바로 한남더일이죠. 여기 보시면 르엘 러프하우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르엘 러프하우스 헌인 측과 땡전 한 푼 이해관계 없지만 우연히 여기 한남동에 갔다가 그 찍어온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헌인마을 프로젝트가 물론 현장은 좀 강남권 그 중심부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그 내곡동에 있지만, 여기 홍보관은 이 한남더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홍보관이 완공이 되고 이제 착공을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꽤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주력 타입 같은 그런 대형 평형 같은 것들이 이제 100억 아래로 돼 있고, 물론 이제 분양을 하면서 이게 금액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초기 분양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대지 면적도 4만 평 가까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남더힐 바로 옆에 이렇게 홍보관을 만들고 있는 것도 나름의 좀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남더일도 이제 꽤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더 프라이빗한 고급주택 단지로 가고 싶은 좀 연배가 있는 그런 수요를 타겟으로 이 신축 4만 평 대지에 들어오는 고급주택 단지로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그 깨알 소식까지 한번 전달 드려봤고요. 이번 주 주간 박태양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또 찍어야 될 주제들이 많은데 별도의 다른 영상들도 부지런히 작업해서 빠르게 좀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